요즘 드는 생각이 집 밖을 나가면 다 돈이다.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아니, 그렇지 않아요? 다리가 아파서 카페를 가도 너무 비싸고, 기분 전환으로 어디 놀러가서 밥 먹고 좀 놀면 기본 5만 원씩 깨지고 이렇잖아요? 그래서 무료하고 따분하다고 집 밖을 선뜻 나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제가 지금 백수라 그런가? 더 그런 것 같아요. 어쨌든 그래서 좀 사는 게 무료할 때 공짜로 확실하게 삶을 환기하는 저만의 방법 3가지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안 하기예요. 잉? 근데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가 아니라 장소가 좀 중요한데요. 풀이 있는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 이거예요. 어이가 없죠?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? 싶으실 것 같아요. 근데 풀이 있는 땅으로 가기 전에 준비물이 필요해요. 뭐냐면 돗자리랑 나를 위한 도시락을 싸서 가는 겁니다. 사실 이거를 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번 편을 만들게 됐어요. 아니,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. 낮에 좀 덥긴 한데 진짜 바람이 너무 봄이지 않아요? 그 킁킁거리면 봄만의 냄새가 있어요. 그거를 코에 닿는 거예요. 그러면 마음이 너무 설레요. 제가 작업을 집이나 집 근처 카페에서 하거든요. 그러면 안에서 바라본 야외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. 이게 나뭇잎에 햇살이 반사돼서 초록색이 막 유리처럼 반짝이는 거 있잖아요. 바람까지 불면 나뭇잎 하나하나에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빛이 쏟아지거든요. 그걸 보고 있으니까 이런 날씨를 실내에서 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너무 자연으로 가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떠오른 곳이 한강이었어요. 제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세워둔 버킷리스트가 좀 있었는데요. 그중 하나가 평일에, 그것도 대낮에 나 혼자 한강 가기였거든요. 이렇게 좋은 날씨예요. 회사를 다니면 갈 수가 없으니까요. 근데 꼭 한강이 아니어도 돼요. 그냥 나무랑 풀, 그리고 흙이 있는 곳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어쨌든 혼자 한강을 가게 되면 뭘 시켜 먹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. 그래서 도시락을 싸야 해요. 그냥 한강라면 먹어도 되지 않나? 하실 수 있는데 도시락 싸는 게 중요해요. 왜냐면 진짜 나를 위한 도시락이거든요, 사실. 도시락을 싸야 한다는 게 되게 듣기만 했을 때부터 귀찮잖아요, 이미. 그런데 그 도시락을 만들 때부터 벌써 환기가 되거든요. 예쁘게 안 싸도 돼요. 근데 중요한 건 꼭 맛있어야 돼요. 인스타에 올라오는 예쁜 도시락들은 만들면서 이미 지쳐버리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맛에 집중한 도시락을 싸서 나왔어요. 혼자 한강 가서 뭐 하냐? 그냥 누워있는 거예요. 어디서 봤는데 옛날에 기발한 생각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심심해서였대요. 인간은 심심할 때 가장 창의적인 생각을 해낸다고 하더라고요.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떨어지는 걸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사과나무 밑에서 심심하게 있었던 덕이잖아요?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바쁜 것 같아요. 심심할 틈이 없어. 일도 일이지만 쉬는 시간에도 나를 가만히 안 두잖아요. 유튜브도 봐야 하고 넷플릭스도 봐야 하고 쇼츠도 봐야 하고. 아무튼 사실 저도 요즘 뭔가 조금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순수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려는 마음도 있었어요. 왜 집에서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라 꼭 풀과 흙이 있어야 하냐? 2가지 이유가 있어요. 첫 번째는 풀, 나무, 흙이 있는 곳을 가려면 밖으로 나가야 하잖아요.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. 야외니까.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 심심하게 있어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깨닫는 게 하나 생겨요. 그게 뭐냐면 나는 남을 참 많이 의식하는구나. 이걸 알게 돼요. 그리고 그 의식을 내려놓는 훈련이 되더라고요. 제가 혼자 누워서 가만히도 있어보고 풍경도 그냥 멍 때리면서 쳐다보고 이랬거든요. 근데 이제 주위를 보니까 혼자 와서 돗자리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. 아니, 너무 좋아. 바람 너무 좋고 날씨 너무 좋고 도시락 맛있게 먹었고 다 너무 좋은데 괜히 좀 혼자 있는 저를 의식하게 되더라고요. 저 되게 마이웨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. 근데 뭐 어떡해. 도시락도 쌌어. 책도 들고 오고 과일까지 야무지게 싸갖고 왔는데 그냥 집에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 바람을 맞으면서 있어 보니까
그래, 뭐 어때? 이러면서 마음이 상황에 적응하더라고요. 이게 이런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세상의 소음이 전부 다 작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. 힐링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했던 훈련이 먹히더라고요. 훈련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밖에서는 잘 느끼지 못하는 나의 색다른 면을 보면서 환기가 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연이 주는 풍족함이 있었어요. 바람이나 공기 이런 게 누워있다 보면 정말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. 핸드폰 안 하고 누워서 나무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최근에 제가 좀 막혀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뇌에 환기가 되더라고요. 오감을 채운다고 해야 하나? 옆에 뭐 신경 쓸 같이 온 사람이 없으니까 오로지 내가 느끼고 싶은 걸 만끽할 수 있는 거예요. 요즘 날씨도 딱 좋잖아요? 여러분 진짜 꼭 한 번만 해보세요. 가서 그렇게 혼자 있는데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? 그러면 성공이에요. 심심함은 나를 채우기 위한 내가 만드는 순수한 빈칸이거든요. 그냥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만히 지금의 공기와 나뭇잎이 머금은 빛과 바람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. 자연이 주는 축복을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. 무료한 삶을 환기시키는 두 번째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기예요.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. 일단 저는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고 정말 미라클 머시기 이런 거 이해도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. 아니 현생도 바쁜데 굳이 더 바쁘게 살아야 해? 이런 생각이었어요. 이런 거 보면 제가 참 게으른 것 같긴 해요. 어쨌든 미라클 모닝이 자기 자신의 의지로 일찍 일어나는 거잖아요.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려고 어차피 일찍 일어나야 됐고 회사 다닐 때는 회사 가려고 일찍 일어나야 됐어서 그러니까 체력이 딸리니까 제 의지로 더 일찍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. 회사 다닐 때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일찍 잠드는 게 너무 싫었어서 퇴사하고 나서는 모르겠다 하고서 작업을 새벽까지 하고 잠들고 늦게 일어났거든요. 그 해방감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근데 문제가 오전이 다 날아가고 오후에도 피곤한 거예요. 아무리 많이 자도. 그래서 안 되겠다. 9시엔 일어나야지 해서 9시에 일어나고 있었는데 가끔 또 늦잠 자서 시기를 확인하면 10시 반. 10시 반인 거예요.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암막 커튼 치고 쨍한 해를 보면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오더라고요. 분명히 난 어제 새벽까지 할 거 하다가 잔 건데도. 그러던 와중에 이현님 영상을 보게 됐거든요. 그 영상에서 이현님이 해 뜨기 전에 일어나서 차 우리고 고요한 새벽에 할 거 하시는데 너무 해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다음날 그냥 바로 6시인가에 일어나 봤거든요. 너무 졸려. 진짜 눈이 시큰할 정도로 졸려요. 그래서 바로 창가로 가서 암막 커튼을 탁 쳤는데 어둑하더라고요. 작은 스탠드를 하나 켜고 제가 원래 늦은 밤에 하던 걸 하기 시작했어요. 일기 쓰고 책 읽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밝은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때 미라클 모닝을 사람들이 왜 하는지 바로 이해되더라고요. 그 쫙 들어오는 햇빛을 보는데 제가 해를 불러온 것 같은 거예요. 이 우주를 내가 다스리고 있는 느낌? 비유를 하자면 엄청 큰 무대 위에서 준비를 다 완벽하게 마치고 제가 커튼을 쫙 연 것 같았어요. 자, 이제 시작이야! 이러면서 전에는 뭔가 언제 커튼 열리는지도 모르고 자고 있다가 관객이 커튼을 이렇게 확 친 것 같았단 말이죠. 늦게 일어나서 암막 커튼을 치면 들었던 그 묘한 패배감이 이거 때문이었나 봐요. 거침없이 할게 그 드라마에서 민용이가 지하철역에서 자다가 깨잖아요.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건 내가 능동적으로 해를 기다리는 일이더라고요. 근데 사실 그렇게 처음 시작하고서는 해 맞이하고 일기 좀 끄적이다가 다시 자러 갔어요. 너무 졸리더라고요. 그래도 그 느낌을 한번 맛보니까 요즘은 특별한 스케줄 없으면 새벽에 일어나려고 해요. 난 직장인이라, 난 학생이라, 쉬는 날까지 그런 거 못해.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해만 맞이하고 다시 자러 가셔도 되니까 한 번만 해보세요. 이게 내가 일찍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어서 강제로 일어나는 거랑 내 의지로 해를 기다려보겠다고 일찍 일어나는 건 정말 너무 다르더라고요. 1월 1일에 해맞이 같은 거 보잖아요. 1월 1일이 특별한 이유는 한 해의 시작이라서 그런데
그게 특별한 이유는 한 해에 한 번밖에 없어서 그렇거든요. 근데 사실 오늘 하루하루도 다 한 해에 하나밖에 없어요. 새해 해맞이를 하듯이 한번 해보세요. 내가 꽉 차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것만으로도 하루 시작부터 환기가 확실하게 되거든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서점 가기예요. 서점에서 책 읽으라는 소리냐? 라고 하시면 전혀 아니에요. 아니, 사실 서점 가서 책 읽으면 좋죠. 서점 가서 책 읽는 재미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나는 책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다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. 첫 번째랑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최근에 발견하게 된 거라 약간 신나서 얼른 말해드리고 싶었던 건데요. 마지막 서점 가기는 꽤 오래 제가 써온 방법이라서 나름 효과가 확실하다는 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왜 서점 가는 게 무료한 내 삶을 환기하냐면 서점에 발을 들이잖아요. 뭔가 된 것 같아. 나 되게 지금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은 그 느낌을 느껴보시라고 한번 추천드리는 거예요. 평소에 책을 멀리하고 서점을 자주 안 가시는 분일수록 크게 느낄 수 있어요. 효과가 진짜 대박이거든요. 그냥 돌아다녀 보세요. 가서 할 게 없다. 난 책이 싫다. 그러면 쭉 돌면서 내 마음에 드는 표지 찾기 이런 거 해보세요. 진짜 예쁜 표지인 책 은근 많아요. 이미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산뜻해지거든요. 왜냐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만드는 분위기, 흘러나오는 조용한 노래나 책 냄새 이런 게 정신에 바람을 넣어주거든요. 특히나 서점 중에서도 큰 서점을 추천드려요. 저는 교보문고를 되게 자주 가는데요. 왜냐하면 공간각적인 부분을 많이 신경 쓰는 서점이거든요. 향부터 시작해서 DP나 그 공간의 분위기나 이런 거.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아무 데나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제가 자주 앉는 땅바닥 공간이 있어요. 책상은 맨날 차 있어서 어쨌든 거기 털썩 앉아서 책 읽고 있으면 되게 뭔가 된 것 같아요. 그놈의 자꾸 뭐가 된 것 같아. 근데 진짜로요. 그 감각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게 꼭 해봐야 하는 경험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살던 일상을 벗어나서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낯선 곳으로 여행 가는 일이거든요. 자연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, 해 뜨기 전에 일어나기, 서점 가보기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요. 뭔가를 해야만 꼭 돈을 써야만 환기가 될 것 같잖아요. 근데 삶은 생각보다 쉽게 환기가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하시기 전에 생각이 많아지신다면 탁 접고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가볍게 해보세요. 특히나 저 세 가지 중에 자연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는 여름이 오면 못하니까 이 소중한 계절에 진짜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. 저랑 같이 같은 하늘 보자고요. 여러분도 나뭇잎이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빛나는 장면을 올 봄이 가기 전에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혹시 나만의 삶을 환기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세요. 궁금해요. 사실 오늘 영상을 만들면서 제 채널을 보니까 저를 구독해주신 분이 90분이시더라고요. 누구에게는 작은 숫자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속도를 믿고 이렇게 잔잔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이 90분이나 계신다는 게 또 곧 100분이 모일 수도 있겠다는 게 사실 저는 좀 설레요. 앞으로도 제가 느꼈던 그리고 알려드리고 싶었던 저만의 이야기들 들고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. 제 성장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주에는 그레이노트 시리즈 2로 돌아올게요. 다음 주에 만나요. 서인이었습니다.